와우. 안녕하세요. 솔솔TV 구독자 여러분. 난 일기쓰기가 정말 신나의 작가 조연경입니다. 오늘 제가 일기쓰기 알려드릴 건 영화일기하고 상상일기예요. 요즘에 학교 가는 시간도 별로 없고 무료한 시간에 뭘 할까 하다가 영화관은 요즘 조심스럽긴 하지만 영화관도 가고 아니면 DVD나 다운받아서 봐는 방법도 있고요. 영화를 보는 일이 많을 거예요. 아싸, 오늘 영화 봤으니까 영화일기 써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영화일기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열심히 써요. 줄거리 쓰고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끝나요. 우리가 영화 줄거리 써머리 하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영화일기 쓰기 제대로 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막 그런 것부터 쓰실 필요 없고요.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가서 봤다 그러면 엄마랑 동생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서 영화관에 가서 봤다 라고 하고, 줄거리는 되도록이면 짧게 쓰는 게 좋아요. 줄거리를 쓰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쓰는 게 중요한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독서일기 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서일기 쓰는 법, 잘 쓰는 법 중에 하나가 느낀 점을 쓸 때 나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해서 쓰면은 좋겠다는 거. 그러면은 쉬운 글쓰기가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화도 비슷해요.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면 난 이랬을 텐데, 난 저랬을 텐데 라는 그런 느낀 점을 쓰면 돼요. 또는 배우의 연기라든가 의상? 여자친구들은 아마 그런 거에 많이 눈독 들일 거예요. 의상, 남자친구들 음악, 그런 거에 대한 거 써도 괜찮아요. 글쓰기라는 거는 어렵게 쓰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글쓰기를 위해서는 딱 3가지만 중요시하면 돼요. 자세히,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 영화 재미없었는데, 혼자만 이상한 거 아니라 영화가 나온다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난 이 영화 너무 재미있었는데, 난 이 영화 너무 유치했는데, 각각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솔직하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영화 쓰기 시작할 때는 영화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줄거리는 조금 짧게 쓰고, 느낀 점을 쓸 때 나라면 이랬을 거야 라고 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음악, 의상, 아니면 분위기, 그런 거에 대한 걸 쓴다면 좋은 영화 일기 쓰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아주 오래된 영화라 언니도 엄마도 시시하다고 하지만 나는 나홀로 집에가 아직도 재미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집 밖을 장식한 전구가 아주 멋있다.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장식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낼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큰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언니랑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때 작아서 짜증이 난다. 올해는 장식을 몇 개 달았더니 꽉 차서 내년에는 큰 트리를 받고 싶다. 자, 이거는 영화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우리 집에도 멋진 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것보단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한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영화라 엄마도 언니도 시시하다고 하지만 나는 나홀로 집에가 아직도 재미있다. 혼자 집에 남게 된 케빈이 도둑과 싸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자, 줄거리 나왔고 느낌 나왔죠? 아빠는 도둑이 케빈에게 당하는 게 재밌다고 하시지만 나는 집 밖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는 게 더 재밌다. 집안에 굉장히 큰 트리는 물론 집 밖에 전구를 장식하고 밤에 그 전구에 불이 켜진 장면을 보면 정말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언젠가 우리 집도 케빈의 집처럼 크리스마스 때 멋지게 꾸몄으면 좋겠다. 앞에 뒤에 모든 일기가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앞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뒤에는 느낀 점과 줄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영화일기잖아요. 영화일기니까 조금 더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상상일기예요. 상상일기라고 하면은 일기를 어떻게 상상해서 써?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은 일기 쓸 게 정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라고 한다면 친구들한테 오늘은 상상일기 한번 써볼까? 40년 뒤에 네가 어떤 모습을 변했을지 한번 상상해봐 라고 한다든가, 만약에 우리 집에 방탄 오빠들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란다든가, 만약에 슈퍼히어로가 우리 집에 온다면, 슈퍼히어로를 만난다면, 그런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쓰는 것이 상상일기거든요. 상상일기 쓸 때는 우선 시작은 만약에 라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살짝 운을 띄워주신다면 친구들이 생각보다 긴 글을 써요. 왜냐면 친구들이 상상하면서 글을 쓸 때는 조금 더 재미있고 자기만의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때는 2095년 환경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며 매일 공부해야 한다. 컴퓨터로 공부를 하다 보니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기도 한다. 그래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화성을 다녀오는 것은 예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어머님들은 이 정도만 써도 좋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상상일기를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제가 추정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때는 2095년 이제 100세 세대를 넘어 200세를 넘보는 요즘 90대인 내 나이는 이팔 청춘이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대학교, 중대학교, 고대학교, 대대학교까지 나와야 취직을 할 수 있다. 매연 때문에 50층은 올라가야 하늘이 보인다. 땅 위를 걷는 것은 암흑 속을 걷는 것 같다. 땅이 모자라 위로 쭉쭉 올라가는 빌딩의 145층 사무실에서 밖을 보니 사람들이 많이 바쁘다. 22세기가 되면 좀 나아질까? 자, 위 첫 번째 소개한 글도 2095년을 상상한 거고 뒤에 것도 2095년을 상상한 거예요. 앞에 거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근데 뒤에 거는 조금 더 친구가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이렇게 상상일기 쓸 때는 무언가에 좀 배경 지식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상상력이 톡톡 커지거든요. 혹시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일기 쓰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기 쓰기는 어차피 글쓰기 연습이잖아요. 일기 쓰기는 여러 가지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상일기를 쓰다 보면은 상상력도 키워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의 배경 지식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과 묘사에도 좋은 글쓰기가 되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영화일기하고 상상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화일기는 조금 일반적이라서 쓰기 쉽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줄거리하고 느낀 점 그리고 내가 영화에서 받았던 어떤 감명 깊은 장면이라든가 느낌 같은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상상일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재미있는 것을 상상을 해서 표현력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글쓰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화일기하고 상상일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조금 더 재미있는 일기 쓰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